근데 연차 소진 안 된다. 그리고 퇴직금 포기하고 나가는데 동의한다. 그런 합의서를 막 또 이제 폭언을 해가면서 강제로 막 쓰게 하는 회사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어도 그거랑은 별개로 형사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다고 해도 징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손미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엄청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20대 청년이 과로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일단 엄청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7월 16일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오픈을 앞두고 유족이 주장하기로는 주 80시간 이상씩 살인적인 스케줄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져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것이고,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합의했다고 뉴스에 떴는데요. 과로사가 인정이 되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실관계 부분을 따져서 만약에 추가 근무나 그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의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50인 업장 이상이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그렇진 않겠지만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상 그런 형사적인 책임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유족들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업재해 청구한 거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산업재해 신청한 거를 취하하고 이제 합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형사건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요한 양형사유로는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친고죄나 뭐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폭행이나 모욕이라고 뭐 누구한테 욕 들은 거, 공연하게 욕 들은 거, 이거는 내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고소 취하가 돼서 수사기관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친고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거를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어도 그거랑은 별개로 형사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게 친고죄가 폐지돼서 합의를 해서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다고 해도 요새는 그거랑은 별개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징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합의가 됐으면은 그냥 벌금, 합의가 안 됐으면 징역,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유사하게 유족들과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남아있고, 근로하는 곳을 어떻게 감독하고 환경을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다른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뭐 노동부가 계속 감독을 할 겁니다. 과로사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제가 노동사건 하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한 최근 3개월간 근무 시간이 뭐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한테 뭐 기왕의 질병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기왕의 질병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과로사 때문에 죽은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 강도가 어땠는지, 특히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게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무 시간에 돌아가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들어온 사건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제 아버지가 경비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이제 퇴근하시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도 뭐 자주 드셨고 담배도 피셨고 해서 뇌졸중이었나? 그게 업무했던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첨예하게 다퉜던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뭐 경비였어도 뭐 재활용이나 그런 업무량이 상당했다. 그리고 민원이 막 얼마나 들어왔다. 업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막 길었다. 그리고 기왕에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퉈야 합니다. 그쵸.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은 당시에 사모펀드의 M&A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10월 말 정도에 클로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파악하는 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감독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누가 업무 지시를 했는지, 임금을 주는 주체가 누구였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뭐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업무에 보고가 들어가고 지시가 들어갔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연장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적절하게 임금을 보장을 해줬는지, 뭐 산업재해는 취하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대표한테 벌금이나 징역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적용되는 스콥이 다를 뿐이지 뭐 책임은 거의 대표자가 지긴 합니다. 최근에 이런 노동 관련된 요새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왔던 그 상담들 중에는 너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많다는 좀 상담이 있고 직장 내에서 폭언과 뭐 욕설과 폭행을 많이 당해서 나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퇴직금 받는 날까지 뭐 한 달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연차 소진을 하게 해달라. 연차를 합하면은 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연차 소진 안 된다. 그리고 퇴직금 포기하고 나가는데 동의한다. 그런 합의서를 막 또 이제 폭언을 해가면서 강제로 막 쓰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근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강제 노동 착취다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업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로자들과 수하면은 뭐 결국에 그쵸. 저도 그렇게 막 상담을 많이 해드리죠. 일단 퇴직금 안 주고 그러면은 임금체불 같은 걸로 신고하셔라. 그런 부분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이나 그런 걸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다. 그런 거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셔라. 그런 부분이나 이게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너무 강요의 정도가 심하다. 폭행도 동반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이걸 고소 한번 진짜 고려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이라고 하면 안전 교육이나 그런 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 같은 게 근로계약서상과 같이 명확하게 뭐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 수당 같은 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자정해서 모니터하는 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증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녹음을 해놓는다거나 본인이 뭐 출근하고 퇴근한 기록들 같은 거를 그때그때 사진을 찍는다거나 어디 지문 체크하는데 된 게 있으면은 퇴사하면은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증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확보를 해놓고 퇴사를 하시는 게 좋고 거의 증거 싸움입니다. 근로업장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그 확보한 증거를 다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